린지 호커는 매년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일본으로 오는 수천 명의 외국인 교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6개월간 영어를 가르치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그녀가 2007년 3월 24일 실종됩니다. 영국의 가족들과 자주 연락을 나누던 린지가 갑작스레 연락이 되지 않자 그녀의 가족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3월 25일에 있는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고 2명의 룸메이트 역시 그녀가 24일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이는 택시기사였습니다. 택시기사는 린지를 A 아파트까지 태워줬고 그녀가 금방 돌아온다며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10여 분이 지나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아 택시기사는 떠났고 그것이 린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동승자가 무언가 실마리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한 경찰은 택시기사가 그녀를 내려준 A 아파트로 향합니다. 출동 도중 린지와 같이 있던 동승자가 타치야 이키하시라는 것과 A 아파트에 그가 거주한다는 것을 전달받은 경찰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 A 아파트에 도착한 경찰은 4층에 있는 타치야의 집에 방문했으나 불은 꺼져 있었고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 수 없었기에 잠시 복도에서 상황을 살피던 경찰은 한 남성이 빠르게 타치야의 집에서 나와 도망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남성은 타치야였습니다. 경찰이 타치야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았으나 그는 곧바로 가방을 버리고 도주했고 하필 경찰관들이 무전을 차에 놔두고 와 타치야는 증언 나온 경찰의 눈을 피하며 도주에 성공합니다. 타치야의 집에 들어간 경찰은 몸싸움의 흔적을 발견했고 발코니에 있는 욕조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린지를 발견합니다. 린지는 사건 발생 며칠 전 남자친구와의 메일에서 타치야를 만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에서 타치야는 린지가 예전에 영어 선생님이었다 말하며 접근합니다.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녀는 그중 한 명이겠거니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 도중 타치야는 그녀에게 영어 개인 과외를 해달라 요청했고 린지는 거절했지만 타치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에 내려서도 자전거를 타고 그녀에게 과외를 부탁하던 타치야는 그녀의 집에 다다르자 물 한 잔만 달라며 부탁했고 땀을 흘리는 그가 불쌍해 보였던 린지는 아파트로 올라오라 말합니다. 어차피 린지는 아파트에 2명의 룸메이트와 같이 살고 있었고 이미 그들이 돌아왔을 시간이기에 별다른 말썽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린지는 룸메이트들에게 타치야를 소개해줬고 잠시 방에서 린지를 기다리며 그림을 그리던 타치야는 다시 한번 영어 과외를 부탁합니다. 결국 린지는 이를 수락하죠. 여기까지가 린지가 남친에게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그렇게 4일 후인 3월 24일에 그들은 과외 목적으로 카페에서 만났고 린지를 자신의 A 아파트로 유인한 타치야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타치야는 대학 졸업 후 별다른 직장 없이 의사인 부모님에게 한 달 용돈 10만 엔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주는 금방 막을 내릴 듯 보였으나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처음 100만 엔이던 신고 포상금도 어느덧 1000만 엔까지 올라갑니다. 세간에는 부자인 그의 부모님이 뒤를 봐주고 있다. 객사했다. 여장을 하고 도주 중이다. 해외로 도망갔다 등 별별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2009년 11월 4일 경찰은 타치야가 10월 24일에 나고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그의 성형 후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고 6일 뒤인 11월 10일 오사카의 여객선 승차장에서 타치야가 체포됩니다. 사건 발생 2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타치야는 재판에서 그녀를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그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린지의 부모님에게 엎드려 미안하다고 사죄했습니다. 결국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